12호 37강 문제풀이입니다. 12호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뭐 문장으로 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림이 나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보통 문제 해석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풀이의 제일 큰 관건이 되고, 그나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라고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구하는 거를 x로 두고 풀면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고, 다른 걸 x로 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학습지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무조건 x로 두면 되고, 이제 2번을 할 줄 알면 사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이랬는데,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방정식만 세우면 이제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 근의 공식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으니까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이 뭐 3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이면. 그럼 그 중에 보통 한 개가 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근 중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해는 뭘까를 찾아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이를 x라고 뒀는데 x가 7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 마이너스 3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바로 활용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와 x에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을 해주면 그 값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1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주면 8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는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x에 3도 근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3을 대입을 해주면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이 되죠. 그래서 18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공통적으로 문자가 두 개 A와 B가 나타나 있고 식이 두 개가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을 이용해서 근을 찾을 수가 A와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 5A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를 빼주면 10이 되겠네요. 근데 방금 설명한 부분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내가 못 푼다 하면 이게 중2의 가감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를 제가 알아서 찾았고요. 2번 문제에서는 또 근이 2, 5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에서 뭐 괄호를 먼저 풀어도 되고 뭐 근을 먼저 집어넣어도 되는데 괄호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x에 근이 2라고 있으니까 2를 대입할 거예요. x에 2를 대입을 해주면 4 마이너스 2a는 6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2a를 우변으로 넘기면 2a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 6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 x에 또 5를 대입할 수 있겠죠. x에 5를 대입해주면 25 마이너스 5a는 15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5a 플러스 b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줄 거예요. 빼주면 좌변은 3a가 되고 우변은 12가 돼서 a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4면 b는 마이너스 10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4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14가 됩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괄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괄호를 풀어주면 첫 번째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괄호를 풀면 이렇게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주면 좌변을 정리하지 말고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x제곱이랑 x제곱이랑 2x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오른쪽에 4x제곱이 2x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x랑 4x랑 합치면 6x인데 오른쪽에 12x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6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랑 플러스 4랑 5 합치면 5잖아요. 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9가 4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좌변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주면 제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2차 방정식은 괄호를 먼저 푼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두 근이 1 또는 1과 2라고 했을 때는 그 2차 방정식에 1과 2를 대입하면 문제가 웬만하면 풀려요. 웬만하면 풀리는데 지금 대입할 식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조금 다른 방법을 써줘야 돼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옆에 하나만 적어보면 x 근이 1과 2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이런 형태로 돼야지 근이 1 또는 2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이 1 또는 2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지금 적은 형태의 모양의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근이 1 또는 1과 2를 가지는 2차 방정식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근이 1 또는 2를 가지게 되고 얘도 근이 1 또는 2를 가지게 돼요.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2분의 7 x-1 x-2는 0 이런 것도 우리가 근이 1 또는 2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이제 문제에서 근이 1 또는 2인 2차 방정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 숫자가 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걸 A라고 적을 거예요. A. 그럼 이 A가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되거든요. 개수. 뭐 직접 전개를 지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a가 뜻하는 게 이 2차항의 개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적어준 a가. 요 점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이는 두근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2차 방정식은 x-1, x-2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2차 방정식 중에 앞에 숫자가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a로 적어주고. 근데 문제에서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게 x제곱의 개수가 짝수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짝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으니까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전개를 해볼 겁니다. 전개를 해보면 아까 왼쪽에서 설명한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똑같은 식을 적었으니까. 그래서 또 전개를 계속 해보면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a가 짝수라는 사실은 뭐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a가 짝수. 근데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상수항은 이 2a가 상수항이 되잖아요. 그럼 이 2a가 될 수 없는 거 그랬는데 지금 단선 하나밖에 없어요. a가 짝수라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a가 짝수면 2a는 반드시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왜 4의 배수가 돼야 되냐면 a가 짝수라는 말은 a라는 숫자 안에 소인수 중에 2가 반드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곱하기 뭐 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a가 2 곱하기 뭔지 모르는 숫자 이렇게 2로 나누어질 거예요. a가 짝수니까. 그런 a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줬잖아요. 지금 이 a에다가. 그러면 이 a에는 소인수 원래 있던 2와 방금 곱한 2와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뜻하는 게 4잖아요. 4. 그래서 2a는 최소한 4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보기에 보면 보기 2번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절대로 이 방정식에 상수항이 될 수가 없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4의 배수가 돼서 충분히 이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5번 문제에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서 5-1번과 5-2번으로 나눠서 볼 건데 5-1번에 소수가 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0 또는 100 또는 1000을 곱해서 소수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0을 곱해주면 소수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반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x는 3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루트 4는 2랑 똑같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루트 부분이 없어졌다는 말은 얘를 근의 공식으로 써서 루트 부분이 없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이 다시 적어보면 3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근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무리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통은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그냥 얼핏 보고 인수분해 바로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풀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수분해도 된다는 게 근의 공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근의 차를 구하라 했는데 뭐 차라고 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뺄 수도 있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걸로 해가지고 3분의 4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그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개수가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다각형은 무슨 각형이냐 물었어요. 그럼 이 공식에다가 54가 된다고 하고 n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리고 이 공식은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도형단원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언제 배웠나 싶은 사람은 2학기 부분에 도형단원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의 2를 없애주면 108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풀어주면, 그리고 108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8 곱해서 108이 되는 숫자는 9랑 10이랑 곱하면 108이 되네요. 근데 합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면 n 플러스 9, n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서 n은 마이너스 9 또는 12가 됩니다. 근데 아까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근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둘 다 근이 되는지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구각형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2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다각형은 12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용 문제로 들어왔죠. 근데 그림이 있는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쉽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랑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막 여러 번 나오는데 문장 속에서 앞부분에는 주로 파란색 글씨처럼 그 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숫자라서 별로 그림만 확인해 보면 되는 필요 없는 숫자고, 한 마지막쯤이나 그쯤 가면 저렇게 빨간색 글씨로 부피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 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조금 도형 문제를 푸는데 어,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기 전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로 두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표시를 해보면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자를 접어서 올릴 건데,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작은 사각형, 얘가 밑바닥일 거 아니에요? 밑바닥. 상자의 밑바닥. 그려보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요 부분이 밑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네 부분 있잖아요. 이 네 개. 이 네 개가 접어 올라가서 그 상자의 옆면을 이루게 되겠죠. 옆면을. 그래서 높이는 어디가 되냐면,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되겠죠. 얘가 접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밑바닥의 변의 길이와 높이를 다 찾아볼 거예요. 높이는 이미 2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2.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작은 부분이 2니까 이 밑바닥의 한 변의 길이는 x에서 4를 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도 x 빼기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부피는 98이라고 했고,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x-4의 제곱, 그 다음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x 빼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4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1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3은 길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1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도 6번 문제와 비슷하게 풀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 부분은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40m, 25m 이렇게 문제에 다 표시가 돼 있죠. 기본적으로 표시가 다 돼 있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700이래요. 도로가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이 도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도로의 폭은 몇 미터인가 그랬으니까 폭이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쪽의 폭도 x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땅의 폭이 폭이 일정한 도로라 그랬으니까 이쪽 폭이랑 이쪽 폭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곳도 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색칠 안 한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7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 그 색칠 안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십자가 모양의 이 도로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면 이게 7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적어 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25니까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는 1000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의 이 십자가 모양의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빼줄 거예요. 먼저 길쭉한 부분의 넓이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가로로 길쭉한 부분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주고 나면 지금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 작은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빼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걸 한 번을 다시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그 색칠하지 않는 부분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다란 막대기의 넓이를 구해보면 먼저 세로로 긴 막대기는 여기가 높이가 25m니까 이 세로로 긴 부분의 넓이는 25x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가로는 40이니까 가로 부분은 40x가 되겠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가로도 x고 세로도 x니까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오른쪽에다가 식을 적으면 1000에서 25x를 빼고 40x를 빼주니까 65x가 되고, 그리고 x제곱을 더해줬죠.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이제 700이 된다 하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700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300이 됩니다. 5랑 60이랑 곱하면 300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5와 x-6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값은 5가 되거나 또는 60이 됩니다. 근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는 둘 다 답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x가 60이 될 수 있을까요? 이 x가 60이 되면 가로 길이보다 긴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60은 안 돼.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의 길이는 5만 답이 됩니다. 5만. 5m.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에서는 도형 문제긴 한데 6번, 7번과 다르게 그림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표현을 해보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반지름 10cm인 원 모양의 색종이가 있대요. 그러면 색종이를 원 모양으로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색종이 지금 반지름이 10이에요.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x만큼 줄였대요. 그러면 줄인 원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원이 줄인 원이에요.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보를 다시 표시를 해보면 반지름이 일단 10입니다. 10이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을 x만큼 줄였으니까 이 줄여진 부분이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줄여지고 남은 색종이의 반지름의 길이는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고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반지름의 길이를 줄였더니 그 넓이가 처음 색종이의 넓이보다 36파이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처음 색종이의 넓이와 줄어든 색종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36을 뭐 더해주거나 빼줘서 식을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 색종이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줄어든 색종이 넓이는 반지름이 10 마이너스 x니까 10 마이너스 x의 제곱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두 넓이를 비교했을 때 줄어든 색종이의 넓이가 당연히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36파이만큼 차이가 난대요. 이 두 넓이가. 그러면 이 줄어든 넓이에다가 36파이만큼 더해주면 원래 넓이와 같아진다는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넓이에 모두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는 일단 똑같이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10-x의 제곱은 36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64가 되고 이제 괄호를 풀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은 64가 돼서 다시 64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3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2랑 18로 되네요. 2랑 18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근이 x는 2 또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가 2인지 18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18이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10보다 작아야 돼요. x는. 그렇기 때문에 18은 답은 될 수가 없고 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자, 9번 문제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4의 반틈을 찾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한 숫자 4가 2분의 k랑 같아지면 k가 8이 돼서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k가 8이니까 문제에서 8과 4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래요. 이거는 그 아까 앞에 문제 4번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면 얘를 인수로 가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기다 a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a가 뜻하는 게 이게 a가 뜻하는 게 x제곱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 4번에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1이 돼가지고 굳이 안 적어줘도 되는 부분이 돼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방금 앞에 9번과 마찬가지로 풀 건데 자세한 설명은 4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근을 가지는 두근 마이너스 2와 여기 문제가 잘못됐어요. 두근이 학습지에는 3으로 되어 있죠. 두근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4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a가 1이 되거든요. 1이 된다는 걸 4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 문제에서 a, b, c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식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서 a가 1,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6. 그래서 a, b, c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은 그 1번이랑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건데 지금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a이고 상수항은 a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바꾸어 놓고 문제를 풀었대요. 그럼 바꾸어 놓으면 문제가 x의 개수가 a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a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자리를 바꿔서 문제를 풀었더니 근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x자리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9a가 되고 36이랑 18 더하면 54니까 54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54가 되고 a는 6이 되겠죠. a는 6. 그러면 a가 6인 걸 찾았으니까 처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방정식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8x가 되고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원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2가 되네요. 그러면 72는 8, 9, 72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되면 72가 맞죠? 그래서 처음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됩니다. 자, 12번도 문제 1번과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근이 x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 2를 x자리에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식을 적으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예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0.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이랑 12a랑 마이너스 2a랑 계산하면 플러스 10a인데 여기 a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1a가 되고 플러스 4랑 플러스 2랑 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양수로 바꿔주고
이렇게 부호 반대로 바꿔준 다음 인수분해 해볼게요. 1, 2, 그 다음에 6, 1 하면 12, 1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6,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a는 6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답은 6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도 문제 1번과 같은 방식으로 x가 마이너스 1이 이 두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 방정식에도 넣어주고 이 밑에 방정식에도 넣어주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앞에서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b가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0입니다.